이런 가운데 그 부산시장에 이어서 서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내년 4월 4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사실상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부산시장 사건이 있었고 이번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서울 부산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자치단체 이제 공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로 따지면 무려 1,000만 명의 유권자가 되는 이런 유권자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는데 거기다 이제 내일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있어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같은 동지 당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나올 경우에 사실은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뭐 대선 전초전 아니면 뭐 미니 대선이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규모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위기는 어느 당이든 또 어느 시기든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국민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판단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김영우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정말 국민의 눈높이로 이런 위기를 잘 바라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 방법론은 좀 다르다고 좀 두 분이 진단했지만은요 한 방향 진상규명을 향한 한 방향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통합당에서는 그 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수 사실을 알았느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뭐 공세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행안위 의원들이 오늘 오후에 경찰청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알았느냐 아니냐 그다음 행안위 경찰청장을 압박할 수 있는 걸로 보여줄 수 있는 방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야당으로서는 압박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그러니까 경찰에서 청와대의 상황을 보고한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죠. 네. 그럼 국정상황실장이 반드시 알았을 것이고 국정상황실장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국정 상황에 대해서 웬만하면 네. 실시간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실시간으로 대통령께 그 전에 이제 비서실장에게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런 단계를 밟았을 가능성은 있지요. 근데 이것을 정치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박 시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미리 이 사실을 인지시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청와대도 좀 깔끔하게 저는 그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에 의하면 뭐 박 시장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언론 뉴스 보고 알았다 이렇게 네. 처음에 입장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뭐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청 본청으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경찰청 본청에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사실을 알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선가 뭐 예를 들어서 수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이 박 시장에게 그 과정에서 누설이 됐다면 그것은 이미 그 고소인이 이 보안 유지를 경찰에 특별히 부탁을 하면서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또 사안이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은 뭐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시민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간단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지금 진상규명 중요한 상황에서 야당이 분명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도 분명히 야당으로 살 수 있다고 이제 진단을 내리셨고 청와대에서는 서울시에서 이제 출범시키기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 관련해서 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자체조사 표현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이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당연히 관계기관이니까 해야 되지만 네. 이것이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내놓는 입장, 진상조사의 결과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그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가 스스로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미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고소인이 주변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렸을 때 아, 시장님이 그럴 뿐이냐라고 뭐 이렇게 덮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뭐 은폐 내지는 또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득, 회유 뭐 이런 과정들이 관계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 이제 합리적 의심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대표가 서울시가 하는 이 진상조사는 관계인들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어떤 투명성이나 진정성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께서 다 납득하시기는 어려울 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요. 납득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비서실이라고 하는 그 부서는 사실 시장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이제 인사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났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 14일 날 일어났던 성폭행도 그렇고 다 비서실에서 비서실 직원들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성립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아무리 그 민간인이 외부에서 참여한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조호영 대표도요. 그래요. 내년 4월에 있을 서울과 부산 시장 그 보궐선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이 선거 보궐선거를 대선까지 노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좀 겨냥해서 이 자신들이 만든 당원 당규는 지켜야 한다. 이 당원 당규라는 게 저거잖아요. 뭐 무슨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그렇습니다. 거예요. 문재인 대표 때 이제 대표 때 만든 2015년, 것인데요. 16년에요. 당헌 96조 2항을 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을 뭐 하시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는. 그러나 어떤 이런 국민적 어떤 고통, 그 다음에 피해 고소인의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때 과연 1년 후에나 있을 이런 선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야당의 그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저희 여당으로서도 깊은 고민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빠지지 않을 수는 없죠. 오늘 그 안철수 대표께서 좀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본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일가를 하셨던데 아마 이러한 논의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질을 진상 규명을 또 흐리는 그러한 또 새로운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어떤 선택을 하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밥이라는 거는 선거의 유불리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본인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을 기자가 하니 예. 뭐 그런 거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하지 국민께 혼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 없다 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했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지는 문제가 국민들 눈에서 보면 또 그렇게 또 선거에만 관심 있는 모습으로 보시지 않겠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물론 지금 굉장히 그 상이 뭐 어제 끝났고 장례가 지금 이제 그런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선출직이란 말이죠. 정치인입니다. 행정가 이전에 그런 상황에서 결국 보궐선거에 요인을 만들었고 또 이게 이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그 소속 단체장이 이제 재보궐선거에 그 원인이 됐을 경우에 이제 후보를 안 내겠다고 하는 게 당원 당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뭐 그 당원 당규를 아마 민주당이 지키리라고는 저는 거의 뭐 상상하기도 힘든데 그걸 이제 그것을 어떤 분들은 또 부정부패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그건 같아요. 뭐 말도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죠. 부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옳지 않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김부겸 여당의 숙제죠. 이게 당권 주자인 김부겸 의원은요. 만약에 당원들의 뜻이 공천을 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내보내는 게 맞다면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하고 양해드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현실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예, 김부겸 후보가 이제 현실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현실론이 왜 생긴 거냐면 부산시장의 경우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당원을 저희가 아마 지키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까지 문제가 생기고 자칫 경기도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혼이 나더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심판을 받더라도 당원들이 뜻을 물어서 그 출마를 하되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심판받고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더 큰 책임의 자세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여당이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당원 당규를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정당당하게 후보를 낼 것 같으면 당원 당규를 너무 크게 어긴다는 것을 온 국민이 지금 다 알게 됐잖아요. 만약에 후보를 낸다면 그럴 바에야 당원들에게 뜻도 물어야 되겠지만 당원 당규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여당에서 결정하는 문제니까 제가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야 모두 내년 그 보궐선거 앞두고 후보 이름이 사실상 거명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미래통합당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대부분이고요. 네. 난 미래통합당은 다 전 의원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4.15 총선에서 저희는 뭐 많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네. 현 의원이 많지가 않죠. 글쎄요, 뭐 지금 여당 후보들 보면 뭐 화려한 그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4선, 뭐 5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때 아까 뭐 김종인 위원장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약간 그런 어떤 멘트였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조금 생각이 다른데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우리는 비상이다. 비상체제고 지금 비상체제 아닙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아니겠어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4.15 총선 전하고 똑같죠. 4.15 총선 전에도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에 대해서 낙관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전혀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결과는 반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야당도 겸손하게 또 무슨 일이 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대한정당으로서의 또 비상체제를 맡고 있는 당으로서의 모습을 착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는요, 뭐 요즘에는 여성 의원, 뭐 여성 장관 구분 없잖아요. 그냥 장관,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성 추문 관련되다 보니까는 이 보궐선거에 여성 장관들, 능력 있는 여성 장관들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여성 장관, 여성 후보, 여서 이 시기에 여성이 고려돼야 된다 그런 뜻보다는 이미 그분들 거론되는 분들은 정치인으로서 뭐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큼 정치인으로 성장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여성 후보, 여성 장관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지금 그럼 언급되고 있는 분들 만약에 장관이라면 추미애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면 박 장관, 추 장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다음에 뭐 그럼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분들은 이미 또 장관이 되기 전에도 뭐 서울시장 후보로 자천타천 네. 충분하게 거론이 됐었고 또 경선에도 참여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아주 역량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런 그 젠더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어떤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좀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접근은 뭐 그렇게 크게 바른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만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그 진상 규명도 법적으로 제대로 좀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보면은요. 지난 2, 3주간에 보면 수요일이면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요 주례 주례 보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련돼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 차원에서도 보면 그런 대검찰청 윤 총장이랑 이성윤 지검장이 관련된 내용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검찰 내부의 시스템을 예. 잘 알지 예.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재는 경찰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검찰로 이첩이 되겠죠. 또 어떤 형태로든 될 텐데 지금 미리 검찰이 어떤 의견을 뭐 수뇌부 간에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 두 분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두 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검찰 내부의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교력이 워낙 많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가지고 같은 의견이면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죠. 왜냐하면 지금 포렌식이라든 이런 것도 성북경찰서가 하지만은요, 그 검찰의 지휘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뻔합니다. 검찰이 입장을 밝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정도의 입장이 나올 거예요. 예, 더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좀 부정적인, 아니 지금 현재 검찰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식의 의견을 냈습니다.